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2024년 K신약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의 가남 1차 신약인 리보세라닙도 여기 해당되죠. 계열사인 HLB 제약 관련해서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사가 오전에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전장 주가는 장중 32,000원권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가 어제 5일선 그 부분을 종가상으로 좀 살짝 이탈했거든요. 아침에는 20일 이평선까지 좀 내려갔다가 밑꼬리가 나오면서 장중 32,000원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봉이 살짝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 중심 가격 31,000원대 32,000원대 지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 35,000원 도전을 사실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제 연봉이 나오면서 5일선이 좀 이탈되면서 다시 31,000원, 32,000원 지지 흐름들을 하는 구간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전장에 31,350원대까지 밀렸고 여기에서 지지 확인을 하면서 지금 32,000원권 위로 올라가는 시도를 지금 11시 넘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예. 0.83% 빠졌고 제약 관련되는 기사들이 어제 오늘 뭐 일단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0.16, 테라페틱스가 0.13, 글로벌이 1%. 자, 이 순환매가 이제 지난주에 뭐 글로벌이라든지 뭐 테라페틱스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도 유입되는데 이번 주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다시 또 줄면서 좀 주춤한 흐름들을 주 중반까지 좀 이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수급상으로 체크해드리면 그동안의 HLB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일단 매수세 흐름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의 8거래,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다가 오전장에 이제 9거래일 만에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들 거래원 순간 거래에 살펴보면 JP모건 쪽에서는 아침에 또 창구별로 조금 이제 매수의 흐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관련되는 지지 흐름들은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금지 조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11월 6일에 강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거래량 동반해서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이 상승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오는 한 일주일 동안에 살짝 종가상으로 20일 이평선을 좀 깨면서 내려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들어올리면서 5일선 이평선을 지키면서 한 1주, 2주 정도 가다가 이제 어제 다시 또 살짝 이제 종가상으로 이탈됐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올라가야 되는 흐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일단은 나타났던 부분들은 긍정적인데요. 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양봉 때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일 때 거래량이 준 거는 다행인데 다시 재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쇼커버링 관련되는 어떤 강한 기대감들이 이 대차 물량들의 어떤 상한들이 계속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시차를 두면서 들어오는 어떤 분위기인데 급격하게 또 이제 양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다든지 7월 달에 이제 고점이었던 35,000원대 이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33,000원대와 35,000원대 이 구간을 넘어가는 어떤 시도를 이번 주 주초에는 조금 이제 지난주 후반과 더불어서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윗꼬리가 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조정의 흐름들을 지금 어제 오늘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밑꼬리 흐름들이 나오면서 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부가 일단 오후장에도 중요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 이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사가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여기 나왔던 기사가 크게 의미 있다기보다는 동호 반복적인 뭐 기사인데요. 그만큼 내년도에 어떤 이제 글로벌 3상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최종 허가 과정에 있는 기업들 관련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미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매출액을 내고 있는 어떤 기업들 관련되는 부분이 시너지 효과로 최종 이제 허가를 앞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불어서 이 금리당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내년 3월달, 5월달부터 올라가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어떤 이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 이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이 부분들은 상당한 수급상에서도 이유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공매도 맛집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어떤 부분에서 신규로 이제 공매도가 안 되면서 기존의 공매도 잔고가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좀 심하면 이제 숏스퀴즈 같은 경우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수급상에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첫날에 이제 강한 어떤 상승세가 거디 좀 주춤하면서 주가 흐름들이 좀 세지는 못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 기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달에 캄넬리주맙의 이제 CMC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라스트 사이클 리뷰에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때가 사실 이제 최종 5월달까지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뭐 그 전부터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고, 그래서 11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만 생각만큼 주가가 한 35,000원 윗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나오고 있지 못해서 이 남은 며칠 동안에 그래도 최소한 이제 한 33,000원대 윗단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계열사인 제약 관련되는 기사들이 최근에 이제 차입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로슈듀오 이제 전체 이제 권리 인수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IB 토마토에서 나름 이제 지면으로 IR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HLB 쪽으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편입되고 난 다음에 매출액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 체력 관련되는 부분, 제약사의 어떤 기초 체력이란 말은 결국은 보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잘 안 나는데,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손실을 가고 올해도 지금 적자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제네릭 중심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 형태로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로슈드오 같은 경우에는 판권 인수하는데 이제 돈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칸첼인가요? 이제 거기에 이제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적자 관련되는 요기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게 내실 다지기보다는 성장에 주안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남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생산시설 관련되는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 제약이 이제 매출을 키우면서 장기적인 어떤 수익 전환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좀 주안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1000억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판관비 이 부분이 늘면서 영업 손실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영업 그 현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유동성이 좀 더 줄은 상황에서 이제 CP 관련되는 부분에서 풋옵션,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이제 만기 전에 이제 조기 상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이 채권들을 이제 사주게 되면 이걸 또 이제 다른 쪽에다가 팔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대해서 유동성 대응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미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라서 보면 이제 3분기까지 매출은 역대 최다를 했는데 영업 손실은 155억 정도가 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도 이제 영업 손실이 났는데 올해도 지금 누적으로는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나 손실이라고 하는 게 그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이 일단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로슈두오하고 이 칸첼이거든요. 칸첼 같으면 네이버 보시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이 홈쇼핑에 이제 진출했던 흐름들, 그 다음에 홈쇼핑 뭐 수수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매출의 어떤 캐파를 하면서 이제 이 그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형 성장에 비해서 이제 R&D 비용이 뭐 준다고 하는 것은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이제 동등성 관련되는 그 시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해 많이 했지만 올해는 이제 요 부분들이 좀 줄면서 자연스럽게 연구개발비가 감소한 거니까 숫자상으로만 나타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외형을 좀 키우고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어떤 그 프로덕트 믹서 관련되는 뭐 칸첼이라든지 로슈드오 관련 같은 아예 이제 뭐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은 매출 안정과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내년도 뭐 흑자 전환 관련되는 기대감들을 회사가 하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적자, 올해도 적자입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광고 선전비, 판관비 요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이 부분들이 매출이 좀 더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자금이 좀 소진되면서 최근에 이제 단기 차익권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던 부분인데요.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65억의 이제 현금 유출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억의 어떤 단기 차입금 전가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 이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심하게 악화된 부분이 아니라고 일단 평가를 받고요. 자, 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 의향이 있었으나 회사의 어떤 가치를 감안할 때 조기 상환보다는 채권을 어떤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회사가 이제 채권을 일단 매입을 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입한 채권은 적합한 어떤 채권자를 팔아서 재매가 갈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32,000원권 윗단으로 올리는지 5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럼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